엠블럼은 중세 유럽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 자신들이 속한 가문이나 국가의 상징적인 표식을 깃발 혹은 방패에 새기기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들에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회사에는 딱히 엠블럼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회사 제품들의 디자인 그 자체가 이 회사를 대표하는 정체성이자 엠블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9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미국 트레일러 회사 에어스트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캠핑카는 북미를 기준으로 RV라고 부르며 이동 동력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자체 동력으로 이동하는 모터홈과 견인 차량이 따로 필요한 트래블 트레일러인데요. 모터홈은 다시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로 나뉩니다. 오늘 주인공인 에어스트림은 트래블 트레일러 제품들을 주축으로 클래스 B의 모터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캠핑장이나 주차장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색상의 박스 형태의 트레일러들과는 다르게 에어스트림은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외관이 특징인데요.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 외피에 리벳이 박혀있는 속칭 실버블릿이라고 불리는 디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UFO 비행 접시 같기도 하고요. 알루미늄 소재의 리벳 접합 공법을 사용한 걸 보면 마치 비행기의 동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에어스트림의 창업자인 월리 바이암은 유년 시절 농장에서 자라며 당나귀가 끄는 나무마차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도 명석한 두뇌를 타고나 학창시절 늘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미국 최고 대학교인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바이암은 아내 마리온과 자주 캠핑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마리온은 텐트를 치고 땅바닥에서 자는 것을 싫어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바이암은 어린 시절 양떼 농장에서 당나귀가 견인하던 나무마차 위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포드 모델 T 차량의 셰시 위에 텐트를 결합해봤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이동은 가능했지만 장치들을 일일이 조립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오는 날에는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암은 눈물방울의 모양의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월리 바이암은 트레일러로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데요. 회사 이름은 도로를 마치 공기의 흐름처럼 달릴 수 있는 트레일러를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에어스트림으로 정했습니다. 클리퍼와 라이너, 최초의 자급식 여행용 트레일러인 인터내셔널 등을 순서로 오늘날의 실버블릿 트레일러들을 줄줄이 탄생시켰습니다. 에어스트림의 리벳 접합 항공기용 등급 알루미늄 세미 모노코크 바디는 얼마나 가벼운지 프랑스 유명 사이클 선수 알프레드 레투르 뉴르는 자전거로 트레일러를 견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에어스트림은 연매출 무려 123억 달러에 50여 개 이상의 RV 전문 회사들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자타공인 세계 최대 크기의 캠핑카 제조회사 토르 인더스트리의 최상위 프리미엄 브랜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어스트림의 트레일러 라인업에는 대표적으로 클래식, 글로브 트로터, 인터내셔널, 플라잉 클라우드, 카라벨, 밤비, 베이스캠프 등이 있습니다. 왼쪽 모델은 에어스트림의 50년대의 모델이고 오른쪽은 2023년도의 모델인데요. 물론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달라진 부분들이야 많겠지만 에어스트림은 끊임없이 기술적으로 진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소중한 유산이자 오랜 정체성인 실버블릿 디자인의 명맥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델 하나를 자세히 구경해 보시죠. 에어스트림의 플래그십 모델인 클래식 33FB의 2023년형 모델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들의 모델명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붙습니다. 숫자는 트레일러의 길이, 즉 전장을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알파벳은 침대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클래식 33FB는 전장 33피트에 앞쪽에 침대가 있는 클래식 모델입니다. 클래식 33FB는 에어스트림 트레일러 전 제품들 중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제품입니다. 전장은 정확히는
13피트 3인치로 10.13m이고 전폭은 8피트 5.5인치로 2.58m입니다. 전고는 트레일러 지붕에 있는 공조장치 실외기를 포함 6피트 6인치로 2.9m입니다. 권장 취침 인원은 최대 5명이며 적재 가능한 짐을 최대한으로 실었을 때 트레일러의 총 무게를 의미하는 GVWR은 1000파운드로 4536kg이며 엑셀은 2개입니다. 에어스트림의 최상위 제품인 플래그십답게 정말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학원차나 마을버스로 쓰이는 현대자동차의 카운티보다는 크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로 쓰이는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보다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또한 에어스트림 33FP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에어스트림 모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옵션들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큰 트레일러를 견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을까 생각 드시나요? 물론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사이즈도 자사 제품들 중 가장 큰 만큼 상대적으로 어렵기야 하겠지만 에어스트림의 트레일러들은 기본적으로 동급 타사 제품들 대비 견인하기 쉬우며 주행 성능이 우수한 트레일러로 유명합니다. 에어스트림은 일반적인 트레일러 회사들이랑은 다르게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 중에서도 판 스프링을 사용하는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 아니라 덱스터사의 고무토션 엑셀 서스펜션을 사용해 노면에서 전해지는 진동을 최대 50% 정도 줄였으며 공기가 잘 흐를 수 있는 유선형의 실버 분리 디자인은 일반적인 박스 형태의 트레일러들보다 공기 역학적이어서 견인 차량의 연비가 최대 20% 정도 낮다고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공기 저항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이 더 높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어스트림은 다른 트레일러들과는 달리 사다리꼴의 강철 프레임 안쪽에 물탱크들을 배치하여 설계하기 때문에 트레일러의 무게중심이 경쟁사들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의 225/75 R16 사이즈의 타이어가 차용되었습니다. 제일 앞쪽에는 견인 장치인 히치잭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전동 방식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토글 스위치를 내리시거나 올리시기만 하시면 트레일러 볼을 견인 차량과 쉽게 결합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참, 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쇠사슬을 십자 모양으로 교차해 체결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차량 하부에는 캠핑 시 트레일러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스테빌라이저 잭 4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또한 전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트레일러 좌측 중간 부분에 위치한 컨트롤러 스위치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스테빌라이저 잭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앞부분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트레일러 앞 범퍼에 장착된 가드입니다. 마치 트레일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주행을 하다 보면 돌이나 자갈이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중한 에어스트림의 알루미늄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취향에 따라 16분의 7인치 렌치로 쉽게 떼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창문을 보호하는 가드들도 떼어내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 앞 창문 쪽에 위치한 T자형 렛치를 아래로 당기신 후 앞 유리 가드를 위로 올리시면 트레일러 실내에서 창문을 여실 수 있고 앞 창문 옆면에 있는 나사를 드라이버로 푸시면 사이드 창문 가드들도 떼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이 박스는 LP 가스통 커버인데요. 이 안에는 13.6kg짜리 LP 가스통 한 쌍이 들어있습니다. LP 탱크 상태는 인디게이터의 색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실내에 있는 시존 패널과 에어스트림의 스마트 RV 컨트롤 앱을 통해서도 LP 탱크 상태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 바로 뒤쪽 아래에는 배터리 박스가 있는데요. 배터리는 리튬이온 12V 100A 배터리 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겨울철 추위로 인한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히터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히터 시스템이 작동되어 배터리 박스 내부의 온도가 섭씨 1.7도 아래로 떨어지면 히터가 자동적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배터리는 2024년형 모델의 경우 메릴린 솔라사의 100W 태양광 패널 3개로도 충전이 가능하시고 외부 AC 전원과 연결하셨을 때도 충전이 가능하신데요. 기본적으로 전력 배분 시스템에 의해 외부 AC 전원은 조명과 가전 제품에 먼저 사용되게 되며 남은 잉여 정력은 트레일러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또한 견인 차량과 트레일러가 7방향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면 견인 차량의 배터리도 함께 충전된다고 합니다.
합니다. 외부 AC 전원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트레일러 도어 왼쪽 하단에 위치한 외부 콘센트를 사용하여 야외에서도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트레일러에 장착된 물탱크는 총 3종류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마시고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담수를 보관하는 탱크, 설거지나 샤워를 하고 난 후에 물인 그레이 워터를 보관하는 탱크, 오물인 블랙 워터를 보관하는 탱크가 있습니다. 담수는 204.4리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트레일러 좌측 중간 오른쪽 부분에 있는 담수 지입구에 호스를 연결하여 채우실 수 있으시며, 담수를 비우실 때는 차량 하부 밸브를 열으시면 됩니다. 트레일러에는 워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가정에서 평소처럼 물을 사용하시듯이 수압을 55psi까지 가압하실 수 있으시고요. 모든 물탱크에는 탱크 히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섭씨 6.7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히터가 자동적으로 작동되어 동파를 방지하게 됩니다. 설거지나 샤워를 하고 난 후에 물인 그레이 워터는 140리터, 오물인 블랙 워터는 147.6리터를 저장하실 수 있는데요. 그레이 워터와 블랙 워터 탱크를 비우실 때는 트레일러 좌측 앞쪽 하단부에 있는 오수 호스 보관함에서 오수 호스를 뽑으신 뒤 좌측 뒤쪽 하단부에 위치한 오수 배출구에 끼우신 다음 왼쪽 노브를 당기시면 블랙 워터가 배출되고, 오른쪽 노브를 당기시면 그레이 워터가 배출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악취가 나는 블랙 워터를 먼저 배출하고 설거지나 샤워를 한 다음 나오는 비눗물이 섞인 그레이 워터를 그 다음으로 비우게 됩니다. 외부 수돗물을 직접 트레일러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트레일러 좌측 뒤쪽을 보시면 파란색 뚜껑이 끼워져 있는 외부 수돗물 주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돗물 호스를 연결하시면 되는데, 트레일러에는 수압 조절기가 내장되어 있어 트레일러의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물의 압력을 50psi 아래로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천장에 불뚝 솟은 이 모듈은 에어스트림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인 콰이트 스트림 시스템의 실외기입니다. 정면과 후면 두 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사 공조 시스템들과 비교하여 매우 조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트레일러 천장 전체에 고르게 배치된 8개에서 9개의 통풍구와 4개의 반환 통풍구를 통해 고르고 균일하게 트레일러 내부의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해주며, 여기에 더해 순환수 난방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겨울철 트레일러 내부를 은은한 열로 따뜻하게 유지해줍니다. 천장에는 안테나도 달려있고요. 후면에는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어서 주차 보조자께서 큰 소리로 소리치실 필요 없이 운전자와 서로 소통하며 주차 또는 견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주물로 제작된 알루미늄 리어 램프가 있는데요. 정말 클래식하고 예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등도 물론 충분히 밝지만요, 조명이 없는 숲속이나 야외에서 후방 주차를 더욱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추가적인 LED 모듈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우측, 좌측, 그리고 후면 모두에 달려있는데요. 우측에 달려있는 메인 차량은 전동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안쪽 스위치 패널을 통해서 자동으로 펼치고 접으실 수 있고, 틸팅 또한 가능합니다. 좌측 중간 부분에는 외부 샤워기가 달려있는데요. 물은 트레일러에 내장된 워터 펌프나 외부 수돗물 연결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거나 몸에 모래나 흙이 묻으셔서 가볍게 몸을 씻고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가셔야 할 때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를 구경해 보실까요? 실내에 들어가실 때에는 편리하게 접이식 계단을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계단 오른쪽에 달린 핸들을 들어 올리시면 1단 계단이 자동으로 펼쳐지게 되고 2단 계단은 손으로 펼치시면 됩니다. 다시 접으실 때는 계단을 돌돌 마르신 상태에서 앞으로 한번 당기신 다음 안쪽으로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계단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수십 년을 밟고 올라가도 녹과 부식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어 정면에는 이렇게 깜찍한 도어벨이 있어서 트레일러로 초대하신 게스트분들에게 야영지나 캠핑장에서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경험을 선물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어는 이중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젖히시면 걸쇠가 있어서 고정하실 수도 있고, 메인 도어는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스크린 도어만 따로 떼셔서 닫으시면 트레일러 내부에 신선한 공기만 통과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에어스트림의 트레일러들의 실내 바닥재는 특이하게도 이음매가 없이 맞춤형으로 제작된 하나의 단일 조각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여러 층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재 바닥재이기 때문에 바닥에 액체를 흘리셔도 스며들 틈이 없으며, 기존 트레일러들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닥재가 마모되고 틈이 벌어져 생기는 바닥에 삐그덕거리는 잡소음들이 원천 차단되며 내구성이 매우 강합니다. 침실의 침대는 가로 세로
사이즈 152cm, 191cm의 퀸 사이즈 또는 가로 세로 사이즈 91cm, 203cm의 트윈 침대 중 선택이 가능하신데요. 두 사양 모두 전동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침실 옆쪽에 위치한 스위치 패널로 침대의 기울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침실 파노라마 창문에는 암막 커튼이 적용되어 있어서 낮에도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침실을 나오시면 이렇게 포켓 도어도 장착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며 도어 내부에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운행 중에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방 구석구석에도 정말 다양한 수납함들이 있고 냉장고와 냉동실, 3구 가스레인지, 가스오븐, 컨벡션 전자레인지와 같은 주방 가전 제품들이 있어서 날씨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도 요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커버를 걷어내시면 큰 싱크대도 있으며 그 옆에는 와인 3병을 수납할 수 있는 와인 렉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작은 틈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트레일러 곳곳에 이런 틈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수 난방 시스템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한 틈입니다. 추운 날씨에 저 틈 사이로 은은한 순환수의 열이 소음 없이 천천히 트레일러 전체 공간을 따뜻하게 난방해줍니다. 주방 옆면에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테이블은 놀랍게도 조리실 끝에 위치한 스위치 패널을 누르시면 전동으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때 최대한으로 높이를 낮추신 다음 전용 쿠션을 덮으시면 두 분이서 주무실 수 있는 가로 세로 사이즈 106.7cm, 193cm 사이즈의 침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천장에는 밤하늘을 보실 수 있는 스카이뷰 창문도 있는데요. 스카이뷰뿐만 아니라 에어스트림에는 창문이 정말 많습니다. 스카이뷰를 포함 인테리어 창문은 총 17개입니다. 거실에는 간단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들을 충전하실 수 있는 팝업식 USB 포트들도 있습니다. 벽면에는 굉장히 중요한 중앙 컨트롤러 패널인 C존 패널이 있는데요. 이 패널을 통해 LP 가스통, 물탱크, 물펌프, 태양광 발전, 전면 천장과 욕실 환풍기의 팬, 전동 차양, 에어컨 및 히트펌프, 전기 인버터 등 사실상 트레일러의 모든 주요 기능들을 여기서 한 번에 제어가 가능하시고 이 기능은 에어스트림 스마트 RV 컨트롤 앱과 실시간 연동되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트레일러를 원격으로 제어하실 수 있으십니다. 거실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도록 60인치 전동 프로젝터와 보스 사운드바, 소니 블루레이 플레이어, 와이파이 블루투스, 애플 에어 플레이어로 연결 가능한 터치스크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HDMI 포트, USB 포트 등 다양한 포트들도 있어서 애플 TV 등을 연결하셔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소파 또한 팔걸이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십니다. 이제 욕실 쪽으로 가보실까요? 욕실로 가보시기 전 오른쪽에는 옷장도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쿠션은 아까 전동 테이블을 침대로 만들 때 쓰였던 그 쿠션입니다. 욕실 입구에는 두꺼운 화장실 문이 달려있고 화장실 정면에는 창문이 달려있는데 프라이버시를 위한 커튼도 물론 달려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수전과 화장대 그리고 자기 소재로 된 변기가 있으며 벽면에는 히트 기능이 가능한 수건 거리가 있어서 옷을 빠르게 말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곳곳에는 수납 공간도 다양히 배치되어 있고 왼쪽에는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요. 가로 세로 사이즈 91cm, 122cm 사이즈로 꽤 큰 사이즈이며 샤워기가 트레일러 중심 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천장 공간도 매우 여유롭습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실 때에는 문을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고정 거리도 있습니다. 에어스트림의 모든 제품들은 오직 오하이오주에 있는 에어스트림 본사 잭슨 센터에서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에어스트림은 10년, 20년 쓰는 트레일러 따위는 만들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들을 제작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박스 형태의 유리 섬유 소재 트레일러는 한 대를 제작하는데 평균적으로 5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에어스트림은 그것의 7배인 350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스트림은 트레일러 제작사들 중 유일하게 리벳 접합 공법으로 알루미늄 소재의 쉘을 따로 제작하여 그걸 다시 통째로 들어 올리고 다시 강철 사다리 프레임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조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트레일러들의 수명이 15년인 반면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는 유지 보수만 잘해주신다면 사실상 수명
수명은 반영구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수작업과 까다로운 공정을 고집하고 있는 에어스트림의 신념 덕분에 지금까지 제작된 에어스트림의 70% 정도가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스트림의 견고한 내구성과 신뢰성은 국가기관과의 협업으로도 증명되어 왔습니다. 미국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 준비가 한창이던 1967년 역오염에 관한 기관간위원회 ICBC와 미 합중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1967년 미국 아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 비행사들과 그들이 수집해온 우주 샘플들에 혹시나 묻어있을 수 있는 달 표면의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안전한 이동 검역 시설 MQF가 필요했습니다. MQF는 실시간으로 외부보다 더 낮은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여압 시스템을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해야 했고 튼튼해야 했으며 밀폐성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이동식 검역 시설인 만큼 이동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가벼워야 했습니다. 이 임무는 가볍고 튼튼한 항공기용 품질의 알루미늄 리벳 접합 쉘과 강철 사다리 프레임을 차용했으며 자체 워터 테스팅 베이에서 30분간 38,000리터량의 태풍급 비바람에서 테스트를 거쳐도 어떠한 누수도 없어야지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에어스트림만이 유일하게 맡을 수 있었습니다. 에어스트림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동식 사무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에어스트림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단어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에어스트리머와 모선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어스트리머란 에어스트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칭하거나 또는 에어스트림 소유주 분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에어스트림 본사인 오하이오주의 잭슨 센터를 마더쉽, 즉 모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에어스트림 트레일러들은 이 마더쉽에서 태어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에어스트림을 이끌고 이 모선으로 다시 방문하는 것을 에어스트리머들은 성지순례와 같다고 말합니다. 1955년도에 설립된 월리 바이엄 카라반 클럽 인터내셔널 WBCCI는 전 세계 1만 6천여 명의 에어스트리머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단일 브랜드 RV 커뮤니티이며 매년 전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국제 랠리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며 월리 바이엄의 모험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커뮤니티에서 모이는 수많은 피드백들은 고스란히 다시 모선의 개발진들에게 전해져 그 어떠한 경쟁 브랜드도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왜 에어스트림이 거의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RV라는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에어스트림의 트레일러들은 에어스트림 회사 혼자서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에어스트리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통 낯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